무슨 국정에 개입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질문을 그런 내용으로 질문 내용이 있었고, 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외국에서 공격하는 야당 측의 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같은 식구인 그 대통령 영부인이 선거 때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국정을 수행하는데도 잘하도록 이런 조언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국정 개입이냐, 그렇게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고, 또 더 나아가서 혹시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독단적인 사고에 빠져서 있을까봐 옆에서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부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공개한 거지, 그것을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조언은 즉히 그 객관적으로 잘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죠. 대통령님 말씀을 보면 그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다 그러면 사실인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명태균 씨가 지금 어떤 자료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노트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라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오늘 날짜로 기자회견을 잡으시면서 이 명태균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완전히 부인을 했는데 뒤에 녹취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대통령께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아주 짙어 보이는 육성 녹음이 직접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이런 것들을 거의 부인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되고, 오늘은 그 육성 녹음이 어떤 의미였다라는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그 어떤 의혹에 더 목말라 하는, 해소에 목말라 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불만을 안겨준, 분노를 더 크게 한 그런 기자회견인데 날짜를 왜 오늘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왜 이래? 김현희 갑자기. 대통령 입장에서 갑자기 왜 이래? 대화라든가 그렇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뭐 안 잘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배고프다며.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공천 개입하는데, 그렇지.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김영선 의원을 누가 안 잘해 이놈아. 공천하는 것이 순조로운 배고프다면서 다 순리대로 뱉고 있어 갔다고 이놈이. 이 당시 당대표의 예? 김준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배고프다면서요? 공천위원장이던 뱉고 있어 윤상현 이놈아. 의원, 또 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 모두 다가 공관위에서 보고하거나 이놈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배고프다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가져왔길래 배고프다면서 이놈의. 그 내용이, 그리고 문진율 씨가 무슨 야당에서 예배태 이놈의.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듯이 명태균 씨가 대선에서 기회했기 때문에 공천을 김영선 안 되지. 의원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에는 김영선 의원이 경선 때부터 도와줬으니까 나는 내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명은 진솔하게, 아니 그때 당시에 연락이 왔길래 내가 명확하게 잘랐던 데 대해서 좀 무슨 감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대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지. 그럼 거기에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해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다면서요. 이제 내일부터 전부 공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이 관여한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조건들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의 해명은
관계에서는 지극히 저 정도 수준으로 배고프다고 가장 상세하게 해명하는 수준 배고프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전철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신데 검사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육성 녹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배고프다고 그 배고프다. 이상으로 그런 기관에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공천 과정에 대통령 당선인 의견을 좀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앉아니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쭉 봐가지고. 검사 이야기를 하니까 법적인 측면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상 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나무랄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공청에 개입해서 계속되지 않은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무슨 검사 출신 얘기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당혹스러워서 아니 말씀드리죠. 그래서 법리적으로 이제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나 또 대통령실에서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정치적, 법리적, 상식적으로까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뭐 냉정하게 뭐 법률가의 그러지.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법리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여쭌 것이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 당선인신 분도 당선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내각을 조각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고 계시고 경고를 받아요. 그런 어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분이 당에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저런 의혹의사는 육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리적,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국민께 해명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갑자기 핸드폰을 바꾸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정신 차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거기 기자회견 중에 대통령님께 그 면전에서 바로 기자가 제가 저 부산 지역을 기억하는데 기자가 물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지. 현재 쓰던 휴대폰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전화 올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확정하지 못한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도 교체하지 못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락가락하고 있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하는 거야? 대통령이 되시는 순간 당선자가 되시는 순간 이거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셨는데 그렇지. 정진하셨어야죠. 그래도 대통령은 소위 이제 대통령실에 우리 뭐 김정철 위원처럼 청와대에 있어도 됐지만 왜 그래? 정무수석도 비화폰을 쓰시려고 그러지만 소위 왜 그래? 사무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과 대통령은 서로 이게 도청이 안 되는 비화폰을 이제 쓰는 정도로 보안이 왜 그러냐고. 되어 있고 일반 청와대의 대통령실 직원도 있고 정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안이 작동되는 여러 가지 앱을 깔아서 쓰는데 누가 앉아가지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사인이던 시절에 쓰셨던 핸드폰을 계속 썼다는 것. 그리고 한간에는 지금 그 전화로 계속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드러나 있고 도대체 녹음이 몇만 개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지금 여의도에 뭐 이 정말 불안한 요소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휴대폰이라는 것이 그렇게 박제하지 못해서 교체하지 못했다, 고정을 숨겼다. 이 자체가 공적인 말이 부족한 고백입니다. 예, 다음 뵙고 넘어가겠네요. 아니 근데 뭐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썼다고 해서 그렇지. 당선인 시절에 도와준 사람을 씨발. 벌어진 문제라는 취지겠죠. 그리고 그 전에 경선 이유를 자꾸 거론하길래 이제 더 이상 전화도 말하고 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졸려? 그런 것을 가지고 공천에 개입을 졸려? 그 시간에서 뭔가 왜 앉아? 비난을 하니 왜 앉아요? 이놈아 왜 앉아냐고. 마치 참을 잘하지. 뭐라니? 지속적으로 박선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공천 개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 창피하네. 창피하네. 대통령께서도 창피하네. 어찌됐든 대통령 육성이 창피하네. 공개가 되고 나니 국민들이 사실 좀 프로그램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 정도 이제 집 못 나오니까 사과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는 거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는데 말을 침소봉대하고 없는 말을 지원해서 악마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잠든 사이에 대통령 휴대전화로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는 게 정상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이게 불러달라고.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극도의 보안과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무엇인가 좀 더 민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설사 민감하지 않은 대통령 후보의 일상적인 생활이 나간다 하더라도 밖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요. 얘 뭐 대통령이 설명대로 아내가 정말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야박하게 뭐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그런 상태로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오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왜 저 남편의 그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뭐 하냐라고 뭐 그런 부분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지극히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이런 문제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비판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요,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됐죠. 축하 문자가 오니 그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부인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 답변을 하는 맘만 게 봐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워낙에 많으니까 새벽까지 답변을 해줬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또 뭐 무슨 험담을 할 게 없으면 그런 것까지 험담을 하고 계시니 좀 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악마화라는 표현을 사실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아니요.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모략과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외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있지도 않는 부친과의 인연까지 거론해가면서 목사라는 분이 수십 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해서 그 몰래카메라까지 들고 가서 가방을 전달하고 그것을 찍어서 그렇게 공개하지도 않고 총선 무렵에 가서 가장 그 국민들의 반응이 민감할 때 공개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수없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건 사실이죠. 정치가 이렇게 흉포화하고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적 반대자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예는 저는 사실 그 세계 어느 나라도 과연 이런 정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아마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좀 약간 안타까운 소회를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럴게요. 우리 뭐 김장훈 최고위원님 뭐 속속하셔서 늘 민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뭐 흉포화 이래서 지금 굉장히 좀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어려워지신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밥을 왜 안 먹어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반찬은 정치 공세 먹는 가지고 잠깐 제가 말씀드릴 차례예요. 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 차례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을 만큼 민주당은 유명하지 않고요. 또 그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국민께서 그럼 민주당이 정치공세 속고 계시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으니 집권당이 되셨으면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나를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사실상 인정했어요. 갈등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여당 대표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사실상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이 보수가 분열해서 또 8년 전에 있었던 그런 험난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점을 인정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야당이 또 거짓말한다고 또 비난하겠죠. 그러나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일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 집착을 재창출을 위해서 더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너 갑자기 또 생각났어?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에서 또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아무리 나서도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 후보에게 기회의 문이 저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은 지금 왜 안 먹어 있는 거야?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반찬은 대통령 먹어요.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전령을 우리 회의실에 걸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령을 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보수 진영의 상징 자산으로 삼아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왜 안 먹어?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 왜 안 먹어? 후에 무슨 근거와 정당성으로 우리가 다시 먹어야지. 재집권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만 윤석열 먹어야지. 대통령 이야기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서로 도와가면서 그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또 지금 좀 멀어진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한동훈 보입니다. 대표와의 관계를 인정하셨다는 질문이신데 그것은 아마 앙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신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좀 큰 포용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런 탓이 언론 탓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는 또 시정연설에 개원식에 불참하고 시정연설에 오지 않은 것이 야당의 예의가 없음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앞에 제일 먼저 사과를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렇지. 이럴 때는 대통령께 모든 것을 안고 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의 뜨거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로라구에서 집권 2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집권 2기의 요직은 철저하게 충성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채울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 거점이 된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리조트. 이곳에서 참모들과 집권 1기 때 미완에 그친 미국 무선주의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집권 2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1기 때 공화당 인맥을 활용했다가 내홍에 시달렸던 만큼 집권 2기에 충성파 위주로 채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후보로는 릭 그레넬 전 독일 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빌 해거티,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거론됩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육군장교 출신 탐 코튼 상원의원,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억만장자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재무장관 가능성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요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 대사가 마로라구로 향하는 등 세계 각국 외교 사절들이 트럼프 집권 2기와의 정책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환호하면서도
미그레이션과 이민 문제의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n go to the supermarket, and you will. I hope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is baby. Okay, what do you expect from it? Oh, I expect the economy the best. 트럼프가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실행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래님 I just expect him to do a lot of things that's going to isolate America and then divide Americans at the same time.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미국 경제가 번영하고 미국 사회의 균형상이 어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선에서의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선거 가만히 패배를 있어요. 수용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서 트럼프를 겨냥한 해리스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대선 하루 만에 자신의 무기인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 연단에선 해리스 부통령. 밝은 미소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But we 그래도 must 하버드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That principle, as much as any other, distinguishes democracy from monarchy or tyranny. 밥이나 먹는 거. 대선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4년 전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별명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이상을 위한 싸움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권 재도전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I will never give up the fight for a future where Americans can pursue their dreams, ambitions, and aspirations. Where the women of America have the freedom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and not have their government telling them what to do. 승복 연설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 축하 전화를 했다고 밝힌 해리스 부통령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도울 것이라 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초접전이었던 여론조사와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 결과가 나오자 유권자들의 반응이 맞발렸습니다. We came from Kansas, my sister and I, to celebrate Harris winning, and then it was a wipeout. So I'm devastated, but I'm disappointed that so many people in our country would vote for him. It's unbelievable to me. He's taken a bullet, 2 assassination attempts, and he's still here fighting for us. He truly loves America. He loves the people. He cares about us. Someone who can control our country and have a little bit more leverage. Someone who loves our country, believes in our country, one nation under God. 대표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야, 치우 이게 투표와 연방의회 상하원 어디 투표 치우고 인증을 있어? 거쳐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뱉는 해리스 거 부통령의 나오는 승국 거 연설로 가장 치열했던 미 대선 승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심화했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밥 먹어야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방어 무기부터 지원하겠다는 오,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는 아침 7시 59분부터 1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조금 당선 축하와 한국 국민에 대한 안부 등 덕담을 주고받은 뒤 조만간 이른 시일 안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의제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최근 북한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견고해진 한미일 협력 관계에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미 동맹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미국
조사하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언급해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일단 쓰레기 풍선과 미사일 도발,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황 등에 대한 정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은 북한군의 그렇지. 여기 봐봐, 여기 그렇지. 또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온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 측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우리 안보 관점에서 결정을 불리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대응을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안개 속인데요. 정부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미국 진출 기업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산업계도 긴장한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굳건한 동맹,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를 강조해온 정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달라질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내내 강조한 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대중국 경제 강화입니다. 무엇보다 동양을 내세운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의 혜택 그리고 관세 장벽이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공조금 약속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글로벌 우위인 한국 반도체를 향해 쉽게 인생하지 않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에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관세 30%로 30% 이상 높일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는. 그러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30% 이상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누가 들어올 것같습니까? 가장 비상에 걸린 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입니다. 인플레이션 연구법 수정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판매 물량 둔화가 정말 가시화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 기업한테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동맹국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를 늘리겠다는 공약의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법인세 감세 효과는 물론 중국 정부의 우회 수출 차단으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기 행정부에 미국 경제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새롭게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양국 산업 동맹이 새로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미중 분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절기입동인 오늘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낮에 높게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밤사이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퇴근길 공기가 제법 차갑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돌며 춥겠습니다. 반면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17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지며 반짝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밤사이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내일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만히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혹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 쇼츠 제대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대국민 단합 시작부터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 불편을 주고 염려를 끼쳤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국정원의 표현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좋텐데 이면에서 사과의 의미를 묻자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부터 이어진 주변 인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만져 그러면서 처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학교 다닐 때 이놈은 나한테 머리 만지면 걱정 하는 끼쳐드린 거는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계속 그러고 지적에 대해 있어요. 책임을 인정하며 소통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 만져 다만 이놈은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도운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고 침소봉대되고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치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이방간이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앉아. 이제 앉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앉아. 인권 유린이 되고요. 앉아. 김건희 여사 앉아요. 비밀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객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을 발령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번 달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영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윤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담화는 크게 줄이고 기자들과